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시설이나 인물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오면 사실 확인 전에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네, 대체 이런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온라인 속 잘못된 군중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맘카페도 그중 하나인데요. 정보 공유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이 맘카페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투신한 사건이 있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김포인 한 맘카페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 아이를 학대했다 이런 그 글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아이가 안기는 듯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네. 아이를 밀치면서 돗자리를 털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맘카페 글이 올라오자마자 그 댓글에서 어린이집 이름하고 그 보육교사 실명이 공개가 된 거예요. 신상까지요. 그렇죠. 예. 신상이 틀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비난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이제 그 해당 그 보육교사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이의 이모라고 밝힌 한 여성이 네. 실제로 그 저 어린이집에 찾아와서는 일종의 난동을 부린 거죠. 네. 뭐 물도 뿌리고 무릎 꿇리고 뭐 이런 걸 맞습니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고민하던 해당 교사가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네. 이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 풀어달라 이런 청원글이 14만 6천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 참 이런 사건을 보면 일종의 마녀 사냥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죠. 네. 사실. 네. 이게 일종의 군중 심리가 작동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맘카페는 회원수가 10,000명이 넘을 정도, 수만 명이 될 정도로 사실 규모도 크고 지역 주민들의 교류 창구 역할을 똑똑히 해왔어요. 순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 올바른 정보 공유라고 하는 그런 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육아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유익하게 정보가 교환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건 좋은데 때에 따라서 왜곡된 정보가 많이 퍼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고요. 그렇죠. 모두가 이렇게 사실을 믿게 되고요. 네. 특히 이게 자녀 교육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제기되면은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고요. 사실을 직접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심정적으로 일단 동조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집단 사고가 작동했다. 일종의 그룹 띵크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집단 사고라는 건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사실 의사 결정을 할 때 획일적인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집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개별 각각은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의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올 때는 네.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그 의사가 표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맘카페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도 이번 논란의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평소보다 자신감을 갖고. 뭔가 때에 따라서 좀 더 무모하거나 예. 무책임한 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군중 심리가 상당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쏠림 현상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특히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개인 자신의 본래 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익명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를 다 해요. 이름에 그 자기 성명을 표차를 붙이게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단 은 그렇게 안 하고 다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른 방에 있는 한 그 사람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잘 못했다. 네. 그 사람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전기 쇼크를 주라고 시켜요. 물론 이제 사람 죽을 정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A, B 두 네. 집단한테 저 사람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전기 쇼크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A 집단에 비해서 B 집단 그러니까 눈만 보이게 했던 익명성 집단이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쇼크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네. 네, 실험을 통해 나타났지만 이런 잘못된 군중 심리가 좀 무고한 피해자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피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예, 실제 경찰청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현대판 마녀사냥에 불리는 일종의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모욕 이런 것들이 한 5년 전이 2013년에는 8,880건이었는데요. 예. 작년에 2017년에는 많이 13,348건. 늘었네요. 일종의 거의 한 1.5배, 50%가 증가했다고 많이 합니다. 증가했네요. 네, 그런데 이 교사가 사망하니까 비난 여론으로 가득했던 맘카페가 오히려 교사를 추모하는 정반대의 글로 가득해지면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시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받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갑자기 그러니까요. 반전돼서요. 일종의 이게 맘카페 자체도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저 자살한 교사에 대해서 네. 애도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맘카페도 좀 스스로 좀 진정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맘카페 회원 중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의견을 내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자정작용 같은 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맘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른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도 이런 정보 왜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또 요즘 어떤 정말 많죠 그런 게.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가장 이제 흔한 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증권사 또는 연예가의 무슨 지라시 이런 예. 것들이 가장 이제 흔한 것들이고요.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한 음식점에서 임산부 폭행 사건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임산부가 종업원에게 구타당했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2015년에도요 특정한 어떤 역의 짬뽕 사건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은 SNS상의 유명인이 그 식당에서 가갖고 가게 주인한테 위협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글을.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사실이 아니었는데 식당 주인들은 비난받고 나중에는 가게 문을 닫고 맞아요.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네. 하고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240번 버스 기사 사건. 네, 그때 유명하죠. 네, 알고 있었죠. 있습니다. 예, 뭐 저 어린애는 하차한 상태에서 엄마만 태우고 갔다 예.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사분이 비난받고 뭐 댓글 읽고 이런 다음에 네.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안타까운 네. 상황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군중 심리가 악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다수의 여론이 세상을 바꾸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들어있을 텐데요. 이 군중 심리를 꼭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군중 심리라기보다는 저는 건전한 여론 수렴의 장이 된다면 네. 순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세상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네. 특히 요즘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 이게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좋겠지만 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될 사례가 있는데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질감을 느낀다 또는 특정한 유명인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이걸 수용하지 말고 네. 또 지나치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가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인을 주로 매도하는데 몰려가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건전한 민주시민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맘카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커뮤니티 자체가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아, 예. 사람 이렇게 회원수가 많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를 커뮤니티 자체가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덕성이라든지 뭔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생기면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방 장치 같은 거 그리고 또한 명예훼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어떤 법정 네. 어떤 그런 그 절차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가짜 유포담 같은 경우 있죠. 가짜 목격담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240번 버스 기사가 그런 예였잖아요. 예.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이런 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언론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